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전쟁에다가 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악재가 처음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각종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는 나올 재료가 다 나온 상황입니다.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각국의 반응이겠죠. 특히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 웨이브라고 생각합니다. 그 웨이브가 안 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재료는 소멸된 상태다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가 선언했답니다. 어떤 걸? 이코노믹 워다. 예, 경제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러시아랑 한다는 건데요. 거의 뭐 지금 유럽은 러시아한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가스를 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건 다른 분야고 재밌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의 그 오일 가스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중동 쪽으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그럼 중동이 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혜주가 있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JP 모간이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러시아의 부채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네요. 뭐 당연하겠죠. 예. 부채라고 하면 거의 뭐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놀드 스트림이라고 하면 이게 가스관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착수도 안 했어요. 착수도 안 한 그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한답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노동자들이 다 해고될 상황이다. 생크션이라고 하면 제재죠. 제재 때문에 얘들이 다 해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놀드 스트림 이게 없으면 러시아가 유럽에 빨대를 못 꽂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넘어가고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펀드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펀드라는 겁니다. 뭐 어떤 거겠어요? 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그 품목들을 구비하고 있겠죠. 그 펀드가 ETF인데요. 그게 지금 순유출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2021년에 굉장히 유입이 많았지만 2022년에는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결론을 내리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연준, 페드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직 뭐 생각할 단계도 아니죠. 그냥 듣기 좋은 떡밥일 뿐입니다. 이거 안 했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러네요. 자, 첫 번째, 내신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9.5%에서 20%로 2배 이상 올렸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20%로 올렸다네요. 예, 이거는 뭐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등시켜서 긴축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규 확진이 20만 명 넘었다. 예.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규 확진이 20만 명을 넘든 100만 명을 넘든 주식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20만 명이 넘으면 무언가 수혜 볼 수 있는 또 섹터가 있겠죠. 예, 그거에 전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그 지금 대선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 테마주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도박사들이 베팅합니다. 외국의 도박사들이 대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도박쟁이들은 모든 거에 다 베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에 베팅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휘청 10곳 중 4곳은 최저가 신세라는 건데요. 이거 성장주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성장주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발생되면 주식시장이 폭망하는 게 아니고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거의 고점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는 많이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 지금 MWC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에 이런 거에 정신이 완전히 팔려서 MWC를 간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WC가 진행되고 있어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요. 거의 뭐 IT 기업들이 와서 모바일 중심의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는 자리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 근데 올해는 83% 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 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메타버스, 혼합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믹스드 리얼리티죠. 메타버스가 또 조명을 받을 거예요. 5G는 좀 넘어가고요. 그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또 막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겁니다. 너무 따라잡지 말자라는 거고요. 자, 지금 세계 주요 증시를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채권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 뭐 반응이 없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전쟁 전도 아닙니다. 전쟁이 났는데 채권이 안정적인 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죠. 예, 거의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이 좀 약하네요. 베트남이 좀 약하네. 베트남 분대 신고가 근처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베트남 ETF를 투자하고 있죠. 언제부터? 코로나 때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네요. 유가에 대한 의견은 제가 한번 특집 영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전쟁이 나서. 근데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라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지금 주봉 RSI는 30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이란 소리겠죠. 일단은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까지는 아직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또 이동평균선이 보여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는 횡보가 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 볼 수 있는 거는 안 되네. 집중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거래량이 좀 터졌다.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예. 지금 크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럼 나온 물량은 다 나왔다는 거죠. 주식을 무한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빼고는. 무한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한다? 그거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설 만한 악재가 발생해야 돼요. 예, 그럼 뭐 전쟁이 확전된다거나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수 저항선이 2750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이죠. 예. 이거를 뚫어올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악재는 다 드러났어요. 신선한 악재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둘 다. 코스닥. 근데 두 개의 움직임이 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코스피는 케이스 1번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케이스 2번이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현재 더 약하죠. 전저점을 위협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스 2번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이들을 좀 보시고 이런 케이스 1번, 2번이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진바닥 확인까지 W형 추세다라고 2월 8일 날 의견을 드렸는데요. 진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횡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성급한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 주식 세대는 지금 처음 맞이할 겁니다. 이 악재를. 좀 위험한데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코스피의 관계를 봤는데요. 그 이라크 폭격, 9.11 테러, 북한의 핵실험들,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습니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요걸 좀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 파란색이 약간 경제 금융 위기인데요. 이때 더 위험하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악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증시 추세에는 영향이 적다. 헝다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셨죠? 예. 헝다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지금 헝다 사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악재는 지나갑니다. 멘탈이 약해지니까 각종 음모론이 창궐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연장선을 그어서 보면 미국의 개입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어지기 전까지는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작년 11월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립은
크림 반도체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토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것도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생방송하면 그때 썰을 좀 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WTI는 지금 100불 넘어서기 직전이죠. 넘어설 겁니다. 이건 예전부터 우리가 제대로 봤던 추세예요. 100불 넘긴다고 할 때 코웃음 친 사람들 많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원은 1200원 넘었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긴 쉽지 않다. 금도 지금 안전자산이라 매출자 올라가고 있고요. 위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안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중국이 뭐랄까 위안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좋아질 겁니다. DXI는 지속 상승하고 있죠. 제가 SK 하이닉스를 투자한 이유였습니다. 이때 좀 투자했죠. 이때. BDI는 지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데 왜 이러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100불 찍으면 뭐 노벨 주식상 여러분들이 주시기로 했죠.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보의 속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썰을 한 가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불공평한 건 정보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하락을 이용한 거래를 시작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조정을 보였을 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5분봉을 보시면 여기는 좀 아쉽죠. 그 이 뭐랄까 사람들의 투매를 예상을 했는데요. 요 투매가 끝일 줄 알았는데 그 기울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더 가파른 기울기로 한번 하락했습니다. 요땐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요 정도 각도로 투매가 발생하면 한 번 더 투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하면서 봤고요. 이거를 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W 반등을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 보일 때 요때 또 바닥줌에 들어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안 들어갈 수 없죠. 동일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요때도 좀 바닥을 이용해서 매수해서 팔고 여기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했어요. 단기 트레이딩. 보시면 그냥 짤짤이 셨습니다. 근데 그 ETF는 좀 큰 금액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익을 극대화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일 때 바닥을 보일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ST 바이오 센서 아까 20만 명 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좀 산 건데요. 요때는 좀 실수했죠. 실수했습니다. 근데 왜 샀는지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고가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매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했으나 그냥 일단 좀 지켜봤어요. 그 뒤에 하락을 해서 여기서 좀 잡았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제가 로봇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요. 얘를 들어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흠매가 발생할 때 얘는 버텼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지지선이 좀 보이죠. 지지저항선이 보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 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유메이드. 유메이드도 제가 의견을 몇 번 드렸는데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하고 나왔습니다. 요때도 급등을 보이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 매매를 들어가서 고점에서 팔고 나왔고요. NC소프트는 이게 지금 각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왜 이러지?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어요. NC소프트에 대해서. 근데 이대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서 그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매수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2차 매수 가격대가 여기였어요. 근데 그냥 그래 안녕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NC소프트에 제가 최근에 나온 리니지 W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하락이 좀 이해가 되네.